어머, 정말 대단하네요. 그동안 얼마나 참은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전 이미 그녀와 어두운 모텔방 안에 단둘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이런 상황이라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제 몸은 그녀의 손끝에 모든 걸 맡겨버렸어요. 하지만 그 황홀했던 순간은 아주 깊은 추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옥 불구덩이로 빠져들게 된 한 60대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강수, 올해 68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30년 넘게 정육점을 운영하다가 2년 전 은퇴했습니다. 하나 있던 아들 출가하고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죠. 은퇴 후 집에만 있다 보니 무료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다 보면 아내와 한마디 대화도 없이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올해 64신 집사람은 갱년기를 겪은 뒤로 말수도 줄어들었고 지금은 같이 밥 먹을 때조차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아내와 함께 웃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나 막걸리 한 잔 기울이던 동네 친구 민수가 불쑥 말했습니다. 너 요즘 완전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거 알아? 너무 늙어 보여.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그렇지. 나 요즘 관악산 등산 동호회 다니는데 공기도 좋고 동호회 사람들도 괜찮더라. 너도 한번 나가봐. 그 말을 듣고 이 지겨운 일상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아침 등산 동호회 모임 장소 관악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걸 왜 하나 싶었는데 산길을 밟는 순간 친구들과 산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발걸음이 참 안정감 있으시네요. 그곳에서 제 마음을 훔친 바로 그 사람. 55살 등산 동호회 총무 정유경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첫눈에도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날도 오자마자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며 말했죠. 처음이시면 길 익숙해지실 때까진 제 옆에서 함께 가요. 쉬는 지점도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와의 첫 만남 이후 제 삶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관악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익숙해진 산길,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더군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괜히 제가 반가운데요? 유경 씨였습니다. 어제처럼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손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생강차예요. 한 잔 드셔보세요. 그녀가 따라 건넨 생강차의 온기와 달콤한 향에 마음이 풀리고 경계심이 절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좋네요. 잘 마셨습니다. 어제 산 타시는 거 보니까 초보가 아니시던데요? 산을 올라가시는 자세가 참 편안하셨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산 중턱에서 잠시 쉬던 중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 안 하셨죠? 도시락 싸왔는데 혼자 먹기 애매해서요. 괜찮으시면 조금 나눠드릴까요? 뚜껑을 여니 정갈한 반찬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반찬 몇 가지를 제 앞에 덜어주었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나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례가 안 되면 번호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다음 산행 날짜 바뀌면 단톡방에 공지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게요.
요즘 변덕스러운 봄 날씨 때문에 일정이 자주 바뀌거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녀는 제 번호를 저장하더니 살짝 웃으며 제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강수님으로 저장했어요. 다음 산행에도 나오시면 먼저 인사드릴게요. 그 따뜻한 미소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산행을 마친 뒤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무릎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올라오실 때 보니까 조금 불편해 보이셨어요. 네, 예전부터 한 번씩 시큰거렸는데 요즘 부쩍 그러네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연고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천연 연고인데요. 회원분들 중 무릎 안 좋은 분들한테 종종 발라드리거든요. 괜찮으시면 잠깐만 앉아보세요. 그녀는 연고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제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마사지 정도겠거니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점점 더 깊숙해졌고 제 허벅지 안쪽까지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허벅지 근육이 정말 단단하시네요. 심장이 요동쳤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직접 데워온 찜질팩도 챙겨올게요. 무릎에 대면 훨씬 나아요. 집에 돌아와서도 유경 씨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산에서의 그 따뜻했던 손길, 코끝을 자극했던 향수 냄새.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고요. 여보, 오늘 관악산 다녀왔는데. 응, 밥 먹었어? 이게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식이었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관심 없는 표정으로 대충 대답하곤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유경 씨가 건네던 따뜻한 말들과 손길을 떠올리며 한참을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에 낯익은 이름이 떴습니다. 유경 씨였어요. 강수님, 저 지금 등산 동호회 회원분들이랑 근처에서 막걸리 한잔 하고 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들르실래요? 기다릴게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문자를 한참 쳐다보다가 아내가 부엌에서 뒷정리하는 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랑 한잔하고 올게. 아내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요. 늦지 말고 들어와요. 무덤덤한 말투. 늘 그래왔듯 별다른 관심도 질문도 없었죠. 문자로 받은 막걸리 집에 도착해서 가게 안을 둘러봤지만 아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쪽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있던 유경 씨가 손을 들어 저를 불렀어요. 강수님, 여기에요. 그녀 앞으로 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요? 회원분들이랑 계셨다면서요? 다들 먼저 가셨어요. 저는 한 잔 더 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오면 이상하게 사람이 더 그리워져요. 제 얘기를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녀는 제 눈을 끈적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수님도 저처럼 외로우시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건 식탁 위 밥그릇만 바라보던 아내의 무표정한 얼굴뿐이었으니까요. 술 기운이 올라올 무렵 유경 씨가 살짝 풀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공기가 좀 답답하네요. 우리 바람 좀 쐬고 갈까요? 그녀를 따라 조용한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맞은편 모텔 간판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제 손등을 살며시 잡았어요. 나 오늘 혼자 있기 싫어요. 같이 있어 주실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단둘이 모텔이라니. 그녀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유경 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유경 씨가 제 뺨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강수 씨, 괜찮아요. 우리 그냥 이야기만 나누고 쉬다가요. 머릿속으로는 이러면 안 돼. 라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그녀의 손을 따라 모텔 입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죠. 그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가까이 다가와 몸을 밀착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말고 저한테 모든 걸 맡겨요. 그녀는 손을 잡아 끌고 천천히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며 그녀의 손끝이 가슴을 지나 배를 타고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몸은 본능처럼 반응했습니다. 어머,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동안 얼마나 참은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몸을 조용히 포개며 올라타려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식탁 맞은편에서 반찬 그릇을 옮겨주던 손, 외출할 때마다 내 신발을 정돈하던 뒷모습, 그리고 문 앞에서 건넨 짧고 조용한 그 한마디, 늦지 마요. 순간 모든 감각이 멈췄고 죄책감이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곧장 일어나 셔츠를 대충 여미고 그녀가 뭐라 말할 틈도 주지 않은 채 황급히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모텔 현관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를 막 넘긴 시각.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현관에 멈춰서서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졌어요. 동호회 사람들이랑 재미있게 마셨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뺨을 맞은 것처럼 가슴에 남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 유경 씨는 이전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다가오지도 무리한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그녀도 멀어진 걸까? 아니면 나만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걸까? 혼자 아쉬움과 미련이 쌓여가던 어느 날 유경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강수님, 잘 지내셨어요? 요즘 밤 공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시간 되시면 같이 바람 좀 쐬실래요? 한참 고민하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언제요? 다음 날 저녁 호숫가 근처 카페에서 그녀는 조용히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호수 둘레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가 제 팔에 살짝 몸을 기댄 채 말했어요. 강수님,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무슨 말이요? 그날 모텔에서 나가실 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듣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떠올랐어요. 아직 사랑하세요?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단 책임 같아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습관 같은 감정. 그녀는 제 팔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강수님한테 뭐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우린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고수부지를 함께 걷고 비 오는 날엔 따뜻한 찻집을 찾았습니다. 아내에게는 계속 동호회 활동이라고만 했죠. 가끔 아내가 제 핸드폰을 힐끗 보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유경 씨는 제게 마음의 치유와 자연과의 교감을 이야기하며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녀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수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에너지를 가졌어요. 우리가 함께 명상센터를 차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명상센터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강수 씨는 따뜻한 에너지만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릴 거예요. 저처럼. 갑자기 웬 명상센터라니? 순간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겼지만 유경 씨의 다음 말에 곧 사라졌습니다. 우리 함께 미래를 그려봐요, 강수 씨. 당신과 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평화를 주는 공간. 얼마나 멋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은퇴 후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제 삶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기분이랄까요? 근데 명상센터를 시작하려면 초기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한데.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제 통장에는 평생 정육점을 운영하며 30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유경 씨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은 500만 원? 부지를 알아보고 계약금을 넣어야 해서요. 큰 돈이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바로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유경 씨가 말한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후로도 유경 씨는 부지 선정에 문제가 생겼다. 인테리어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든다. 기타 등등. 계속 다양한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한 달 사이에 총 2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여보, 요즘 통장에서 돈을 많이 뺐는데 무슨 일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확인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곧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당신이 관심이나 있을 일이야? 30년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응, 이라는 대답밖에 안 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됐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상관 말고 신경 꺼. 당신처럼 TV만 보면서 살고 싶진 않아. 아내는 굳은 표정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유경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강수 씨,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명상센터 최종 계약을 위해 2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미 2천만 원을 보냈는데 또 2천만 원이라니? 그때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요즘 정유경이라는 여자 만나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황혼 로맨스 사기로 이미 몇 번이나 적발됐던 여자예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유경 씨가, 그 따뜻한 손길과 미소가, 말도 안 돼. 유경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아세요? 돈은 얼마나 보내셨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화를 끊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정말로 유경 씨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황혼기 남성을 노린 로맨스 사기, 노년 남성들에게 수천만 원 가로채,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던 걸까? 30년 동안 나를 지켜본 아내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런데 왜 말리지 않았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TV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당신
솔직히 말해봐.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응,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날 말리지 않았어? 아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 정유경,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뭐, 어떻게? 3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뉴스에 나왔던 여자야. 그때 얼굴을 봤어.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 등산 동호회 처음 갔다 온 날부터 이상했어. 뭐랄까, 너무 밝아 보였거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사람들이랑 술 한잔하고 오겠다고 나간 날 몰래 따라가 봤어. 그곳에서 당신이 그 여자랑 단둘이 있는 걸 봤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나를 미행했다고?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도대체 왜?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날 그렇게 본 적 없었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여자 보듯이 그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날 본 적 없었어.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30년 동안 난 이 여자를 어떻게 대했던 거지? 무슨 생각으로 살아온 거지? 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내 돈을 노리는 걸 알면서도 도대체 왜? 아내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랬어. 그리고 아내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어요. 이게 뭐야?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유경 씨에게 보낸 것보다 더 많은 돈이었죠. 여보, 이게 무슨 돈이야? 당신이 모르게 그동안 모아둔 돈이야. 혹시라도 나중에 당신이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나 걱정돼서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당신이 힘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내가 왜 이런 걸 준비했던 걸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사기를 당할 거라고? 아내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봐 왔으니까.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다 알고 있었거든.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아내의 눈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옆에서 바라보며 말없이 날 지켜주었던 사람. 말이 없어도 표현이 조금 부족해도 아내가 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날 끔찍히 생각해주는 이런 여자에게 난 얼마나 무심했던 건가? 전 다시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난 당신한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천천히 제 어깨를 토닥이는 아내의 손길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좋겠어. 그 여자 지금도 다른 사람들 속이고 있을지 모르니까.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리 인터넷에서 자료를 모아왔어요. 그 여자 SNS 계정이랑
과거 사기 이력이 다 있어요. 아들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 정유경은 이미 3번이나 비슷한 수법으로 황혼기 남성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챈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동호회 총무, 명상 지도사, 전문 투자자 등 직함만 바꿨을 뿐 수법은 똑같았죠. 전 경찰서에 도착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아내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내 옆에 있었는데 왜 난 그걸 몰랐을까? 왜 바보같이 다른 여자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했을까? 그 일이 있은 후로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일상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다른 길로 가볼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으며 다정하게 꼭 손을 잡았어요. 당신 손이 생각보다 따뜻하네. 제 말에 아내가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그 웃음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당신 손도 이렇게 따뜻했었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도 늘어나고 서로에 대해 미처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생겼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꽃, 제가 즐겨 읽는 책, 그리고 젊었을 때 꿈꿨던 일들. 새롭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고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작은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이거 기억나? 결혼 초에 제주도 바다 갔을 때잖아. 사진 속에서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행복이 다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당신 젊었을 때 꼭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 글쎄, 당신이랑 같이 여행 많이 다니고 싶었는데 가게 때문에 늘 바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다녀올까? 항상 집에만 있던 아내가 이런 말을 먼저 하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나 그동안 당신 곁에서 제대로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는 게 다 내 탓인 것 같았거든. 여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언제나 당신 옆에서 당신 편이 되어줄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한 순간이었어요. 당신은 항상 내 편이었어. 내가 그걸 몰랐을 뿐이야. 제 말에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은 당신이랑 계속 함께 걷고 싶어.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30년 차 부부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우리는 손을 잡고 동네 오솔길을 맨발로 함께 걷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고 오늘 하루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다정하게 귓가에 속삭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어주죠.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인생의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그 종착지가 어디든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길을 돌아와 언제나 옆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 아내의 따뜻한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었던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으시다면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과 감사함에 잠시 무감각해지셨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